1번 분들 들어가기 전에 짧게 안내 드릴게요. 지금 구독자분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로 마음에 걸리는 한 가지 질문을 무료 타로로 봐드리고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분들 흐름은요, 먼저 말씀드리면 아직 마음이 완전히 끝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너무 기대 쪽으로만 보기는 어렵고 조금 차분히 봐야 해요. 왜냐하면 맨 앞에 인연 동작 카드가 앉아 있는데 이 카드가 혼자 환하게 웃고 있는 느낌이 아니라 손에 붉은 실을 쥐고도 어디로 묶어야 할지 잠시 멈춰 있는 모습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1번 분들 마음 안에 누군가가 아직 남아 있어요. 이미 지나간 사람일 수도 있고 지금 애매하게 이어지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마음은 느껴지는데 정확한 말이 오가지 않은 관계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1번 분들이 그냥 외로워서 아무나 붙잡고 싶은 흐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꽤 섬세하게 한 사람에게 닿아 있습니다. 이상하게 다른 사람을 만나봐도 마음이 크게 움직이지 않고 괜찮은 사람을 봐도 속으로는 자꾸 비교하게 되는 느낌 있잖아요. 나도 이제 정리해야지 하다가도 어느 순간 그 사람 이름 하나가 다시 마음에 올라오는 거예요. 인연 동작 카드가 보여주는 건 그런 작은 끌림입니다. 크게 소리나는 사랑이라기보다 조용히 계속 남아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옆에 바로 매듭 카드가 이어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인연 동작 카드가 마음의 끌림이라면 매듭 카드는 그 끌림이 예쁘게만 흐르지 못했던 이유를 보여줘요. 두 분 사이에 말이 다 풀리지 않았거나 타이밍이 어긋났거나 자존심 때문에 서로 조금씩 물러난 장면이 있었을 수 있어요. 1번 분들 중에는 그때 내가 다르게 말했으면 어땠을까? 그 사람이 그때 조금만 더 솔직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 안에서는 같은 장면을 여러 번 되감아 본 느낌이에요. 이 매듭 카드는 관계가 끝났다기보다 풀리지 않은 말이 남아있다는 쪽에 가까워요. 아주 단단히 끊어진 줄이라면 카드가 이렇게 얽힌 모양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아직 연결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 연결이 편안하게 흐르지 못하고 서로의 마음 한가운데에서 조금 꼬여 있는 느낌이에요. 1번 분들 혹시 이런 적 있으셨을까요?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고 싶다가도 막상 휴대폰을 들면 손이 멈추는 거예요. 보낼 말을 써놓고 지웠다 다시 쓰고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못한 날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매듭 카드의 장면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 흐름이 이어지면서 촛불 카드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마음이 조금 더 선명해져요. 촛불 카드는 아주 큰 불길이 아니라 꺼지지 않게 손으로 감싸고 있는 작은 불빛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1번 분들 마음이 완전히 식은 건 아니에요. 다만 활활 타오르는 방식은 아니고 조용히 남아있는 바람에 가깝습니다. 상대도 마찬가지로 1번 분들을 향한 기억이나 미안함 혹은 다시 말을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아주 작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보여요. 다만 그 마음이 바로 행동으로 튀어나오기에는 아직 조심스러운 흐름입니다. 촛불 카드가 나올 때는요, 마음이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불을 켜고 기다리는 장면이 떠올라요.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길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너무 오래 기다리면 내가 지칠까봐 스스로를 붙잡는 느낌도 있어요. 1번 분들 마음이 딱 그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기다리고 싶지만 기다린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 보고 싶지만 먼저 매달리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은 마음, 그 마음이 충분히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리딩은 결론을 너무 빨리 내리기보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부터 천천히 살펴보는 게 좋아 보여요. 인연 동작 카드에서 시작된 붉은 실이 매듭 카드에서 한번 얽히고 촛불 카드에서 다시 조용히 빛을 냅니다. 이 세 장이 함께 말하는 건 분명해요. 1번 분들은 아직 마음을 다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진심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쉽게 좋아한 관계가 아니었고 쉽게 잊을 수 있는 장면도 아니었던 거죠. 상대가 아주 큰 표현을 해줬든 아니든 1번 분들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특별하게 남은 순간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마음 한 구석에 작은 불씨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원 동작 카드가 이어집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저는 조금 안심이 돼요. 왜냐하면 이 흐름이 단순히 미련에만 갇히는 게 아니라 풀림의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회원동작 카드는 꽉 막힌 마음을 억지로 끊어내는 카드가 아니라 오래 묶여있던 감정이 조금씩 느슨해지는 카드입니다. 울고 싶었던 마음, 서운했던 마음, 왜 그렇게 됐는지 알고 싶었던 마음이 한 번은 밖으로 나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1번 분들 중에는 상대에게 화가 난 마음과 그리운 마음이 같이 있었을 수 있어요. 나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됐지 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도 나는 아직 그 사람이 신경 쓰여 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같이 있으니까 정리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회원동작 카드는 그런 마음을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만큼 1번 분들이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증거로 보여요. 다만 이제는 그 마음을 계속 안쪽에만 묶어두기보다 조금씩 풀어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에게 바로 연락을 하라는 뜻으로만 보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해요. 먼저 필요한 건 1번 분들 마음 안에서 상황을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재회인지 사과인지 확인인지 아니면 그냥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인지 구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분이 되어야 다음 흐름이 덜 흔들려요. 촛불 카드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불빛이라면 회원동작 카드는 그 불빛 주변을 조용히 정돈하는 손길처럼 보여요. 1번 분들은 이번 달 애정운에서 누군가와의 연결 가능성을 아예 닫아두지는 않아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내 안에 매듭을 풀어야 하는 흐름입니다. 상대가 연락을 하든 안 하든 내가 먼저 움직이든 조금 더 기다리든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잃지 않는 거예요. 이 관계가 나를 너무 불안하게 만들었다면 그 불안을 먼저 인정해 주세요. 내가 아직 그 사람을 생각한다는 사실도 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은 명령한다고 바로 정리되는 게 아니니까요. 인연동작 카드가 보여준 끌림, 매듭 카드가 보여준 꼬인 말들, 촛불 카드가 보여준 남은 마음, 그리고 회원동작 카드가 보여준 풀림의 신호까지 보면요, 1번 분들의 전반 흐름은 아직 끝났다고 말하기엔 마음이 남아있지만 이제는 같은 방식으로 아파하지 않기 위해 정리가 필요한 시기로 보여요. 이건 차갑게 끊어내는 정리가 아니라 내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마음이 너무 급하게 결론을 내리려 하기보다 내가 어떤 말을 아직 못했는지, 어떤 감정이 아직 남았는지 조용히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특히 밤에 생각이 많아지는 분들은 잠들기 전에 그 사람에게 보내지 않을 편지를 한번 써보셔도 좋아요. 보내기 위한 편지가 아니라 내 마음을 꺼내보기 위한 편지요. 나는 그때 이런 게 서운했어. 나는 사실 아직 궁금해. 나는 이제 나를 더 편하게 해주고 싶어.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마음을 글로 꺼내면 매듭 카드에 꼬인 실이 조금 느슨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작은 초를 켜듯이 내 마음에도 아주 작은 안정의 시간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큰 결론보다 작은 정리가 먼저입니다. 지금은 그게 1번 분들 애정운에서 가장 따뜻하게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요. 이제 마음 안쪽의 흐름이 조금 풀리고 나면 현실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들어오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표 카드가 나와요. 정표 카드는 아주 빠른 연락이나 갑작스러운 고백처럼 튀어나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오래 품고 있던 마음이 어떤 표시를 통해 다시 확인되는 흐름에 가까워요.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데 그 방식이 아주 직접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말로 보고 싶다 라고 바로 꺼내기보다 예전 기억을 건드리는 말, 안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을 떠보는 연락 혹은 둘만 알 수 있는 작은 신호처럼 올 수 있어요. 1번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건가, 그냥 지나가듯 한 말인가 하고 한번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표 카드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심만을 말하지는 않아요. 적어도 상대나 주변 흐름 안에 1번 분들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생기는 모습입니다. 예전에 주고받았던 말, 함께 갔던 장소, 저장해둔 사진 혹은 지우지 못한 흔적 같은 것이 마음을 한번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1번 분들의 애정 흐름은 아무 일도 없이 고요하게만 지나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옆으로 이어지는 연 날리기 카드가 이 정표 카드와 참 잘 맞아요. 연 날리기 카드는 소식의 카드처럼 보여요. 다만 가까운 거리에서 바로 손을 잡는 느낌은 아니고 바람을 타고 멀리서 신호가 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직접적으로 다가오기 전에
먼저 분위기나 소문, SNS의 변화, 주변 사람을 통한 이야기, 갑자기 눈에 띄는 흔적 같은 방식으로 흐름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동안 조용하던 사람이 갑자기 게시물을 올린다든지 내 이야기를 들은 듯한 반응을 보인다든지 공통 지인에게서 그 사람 이야기가 들려오는 시기예요. 여기서 1번 분들이 조심하시면 좋은 건 모든 신호를 너무 크게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여는 바람을 타야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흔들리면 연도 같이 흔들립니다. 이 흐름도 그래요. 분명히 신호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신호 하나만 보고 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조금 차분히 관찰하는 게 좋아 보여요. 상대가 마음을 완전히 정리하고 당당하게 다가온다기보다 먼저 멀리서 1번 분들의 반응을 살피는 느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쉽게 말을 꺼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예전의 매듭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1번 분들 혹시 이런 상황이 오면 마음이 먼저 뛰실 수 있어요. 상대 이름이 화면에 뜨거나 비슷한 흔적을 보는 순간 심장이 살짝 내려앉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카드 흐름은 1번 분들이 그 순간에 바로 흔들리기보다 한 번 숨을 고르라고 말해요. 내가 기다렸던 신호인지 아니면 단순히 내 마음이 크게 반응하는 건지 구분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 구분이 되어야 정표 카드의 의미도 더 선명해져요. 정말 마음이 담긴 표시인지 아직은 가벼운 흔들림인지 천천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정화수기도 카드가 나옵니다. 여기서 흐름이 아주 예쁘게 정리돼요. 정화수기도 카드는 마음을 맑게 두는 카드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있더라도 그 마음이 나를 흐리게 만들면 관계를 제대로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는 1번 분들에게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보다 내 마음을 어떤 상태로 두고 볼 것이냐를 먼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상대의 작은 연락 하나에 하루가 무너지고 답장이 늦어지면 마음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방식이라면 이 관계는 다시 와도 1번 분들에게 편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화수기도 카드는 아주 조용한 장면이에요. 깨끗한 물 한 그릇을 앞에 두고 마음속 말을 천천히 정리하는 느낌입니다. 이것은 거창하게 무엇을 해야 한다는 뜻보다는 내 감정을 맑게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1번 분들이 이번 달에 해보시면 좋은 건 상대에게 바로 답을 구하기 전에 내 마음의 질문을 먼저 적어보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나는 다시 이어진다면 어떤 관계를 원하나? 나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도 괜찮은가? 이런 질문들이요. 이 질문에 답을 못한 상태에서 상대가 다가오면 또 상대 흐름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화수기도 카드가 있기 때문에 1번 분들은 마음을 잘 정리하면 관계의 분위기를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어요. 화가 나도 바로 날카롭게 반응하기보다 서운함을 조금 차분한 말로 바꾸는 힘이 생깁니다. 보고 싶다는 마음도 매달림처럼 표현하기보다 나는 그때 이런 마음이었어 하고 정리해서 말할 수 있게 돼요. 이 차이가 큽니다. 같은 마음이어도 어떤 온도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문이 달라지거든요. 1번 분들은 이번 달에 그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 보여요. 마지막으로 여산신 카드가 나옵니다. 여산신 카드는 부드러운 얼굴을 하고 있지만 안쪽에는 꽤 단단한 힘이 있는 카드처럼 느껴져요. 이 카드가 마지막에 있다는 건 1번 분들이 결국 이 관계에서 자기 중심을 회복하게 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만 매달리는 흐름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지 다시 알게 되는 쪽이에요. 여산신 카드는 1번 분들에게 아주 따뜻하지만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음이 약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진심이 깊어서 오래 품었던 거라고요. 그러니 이제는 그 진심을 함부로 낮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 카드가 수호처럼 들어오면 주변에 조언을 해주는 여자 어른, 친구 혹은 1번 분들의 마음을 차분히 들어주는 사람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혼자 생각하면 자꾸 같은 자리로 돌아가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한번 털어놓으면 상황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에게 말하기보다는 정말 내 마음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한 사람에게만 나눠 보시면 좋겠어요.
여산신 카드는 시끄러운 위로보다 조용하고 현실적인 다독임을 줍니다. 정표 카드, 연 날리기 카드, 정화수기도 카드, 여산신 카드가 이어지는 후반 흐름을 보면요. 1번 분들에게 이번 달은 신호가 들어올 수 있는 달입니다. 다만 그 신호를 바로 결과로 확정하기보다 내 마음을 맑게 두고 천천히 확인하는 달에 더 가까워요. 상대가 어떤 방식으로든 1번 분들을 떠올리거나 간접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은 있지만 그때 1번 분들이 너무 급하게 반응하면 다시 매듭이 조여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분히 내 마음을 지키면서 바라보면 이 관계의 진짜 방향이 더 분명해질 거예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이번 달에는 상대에게 묻고 싶은 말을 바로 보내기 전에 먼저 종이에 적어보세요. 내가 정말 확인하고 싶은 게 연락인지, 마음인지, 사과인지 구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상대의 흔적을 일부러 계속 찾아보는 행동은 조금 줄여보시면 좋겠어요.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보는 건데 오히려 마음이 더 흔들릴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서 오늘 내 마음이 어떤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주 작은 습관이지만 정화수기도 카드처럼 1번 분들 마음을 맑게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번 분들 리딩은 전체적으로 기다림이 신호로 바뀌고 신호는 다시 내 마음의 중심을 확인하게 만든다는 흐름입니다. 누군가와의 연결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이 관계가 다시 움직이려면 1번 분들이 먼저 불안한 기다림에서 조금 빠져나와야 해요. 사랑은 상대를 보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랑 앞에 서 있는지 보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이번 달 1번 분들은 마음을 다그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나를 너무 흔드는 방식의 사랑이라면 한 걸음 물러서서 봐도 괜찮아요. 그래야 정말 닿아야 할 인연은 더 선명하게 남고 풀려야 할 마음은 조용히 풀릴 수 있습니다. 이번 분들 리딩 들어가기 전에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구독자분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로 궁금하신 질문 한 가지를 타로로 무료로 봐드리고 있어요.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확인해 주세요. 이번 분들 흐름은요,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마음을 다시 맑게 만드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게 보여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고 더 쉽게 흔들렸던 것 같아요. 맨 앞에 해수관음 카드가 나오는데요. 이 카드는 차가운 바닷물이 아니라 오래 뜨거웠던 마음을 천천히 식혀주는 물처럼 느껴져요. 너무 많이 생각해서 지친 마음, 기다리다 지친 마음, 혹은 사랑을 하면서도 내가 자꾸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던 마음을 먼저 감싸주는 장면입니다. 이번 분들 중에는 겉으로는 꽤 담담한 척해도 속으로는 감정이 많이 출렁겼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상대의 말 한마디, 답장 속도,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움직였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고 스스로를 탓한 적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런데 해수관음 카드는 그 마음을 예민함으로만 보지 않아요. 그만큼 이번 분들이 관계를 섬세하게 느끼는 분들이라는 뜻으로 보여요. 다만 그 섬세함이 나를 지치게 만들 정도가 되면 사랑이 설렘보다 불안 쪽으로 기울 수 있거든요. 지금은 그 균형을 다시 잡아야 하는 때로 보입니다. 옆에 금줄 카드가 이어져요. 해수관음 카드가 감정을 씻어주는 물이라면 금줄 카드는 내 마음의 경계를 다시 세우는 줄입니다. 이 흐름이 참 분명해요. 이번 분들은 사랑을 할 때 상대를 이해하려고 많이 애쓰는 편일 수 있어요. 상대가 바쁘면 바쁜가 보다, 말이 적으면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표현이 부족하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건가 보다 하면서 스스로 이유를 만들어 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이해가 나를 지키는 힘이 아니라 나를 참게 만드는 습관이 되었을 수 있어요. 금줄 카드는 이번 분들에게 차갑게 선을 그으라는 뜻이라기보다 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라는 뜻에 가까워요. 예를 들어 연락이 늦을 수는 있지만 계속 나만 기다리는 방식은 힘들 수 있잖아요. 상대에게 사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내 마음이 계속 뒷전으로 밀리는 느낌이라면 그건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분들 혹시 이런 적 있으셨을까요? 서운한 말을 하고 싶은데 괜히 분위기가 깨질까봐 삼키고 내가 먼저 물어보면 집착처럼 보일까봐 모른 척하고 그러다 혼자 밤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요. 금줄 카드는 바로 그 지점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금줄 카드가 해수관음 카드 옆에 있다는 건 이번 분들이 너무 날카롭게 다치는 흐름은 아니에요. 상처받았다고 해서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나를 보호하는 쪽입니다. 사랑을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나를 잃지 말라는 신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번 달 애정운에서 중요한 건 상대가 나를 좋아하느냐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관계 안에서 내가 편안한지, 내가 나답게 말할 수 있는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차분히 봐야 해요. 그 다음에 맑은 물그릇 카드가 나옵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더 고요해져요. 맑은 물그릇 카드는 흔들린 감정이 가라앉고 나서 진짜 마음이 비치는 장면처럼 보여요. 물이 탁하면 바닥이 안 보이잖아요. 마음도 그래요. 불안이 너무 많을 때는 상대가 나에게 어떤 사람인지보다 내가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먼저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분들은 이번 달에 그 물을 조금씩 맑게 만드는 흐름에 들어갑니다.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감정 안에 외로움이 섞여 있었는지, 미련이 섞여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안정적인 애정이 있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카드가 나온다는 건 이번 분들이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은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나를 자꾸 불안하게 만들었다면 이건 사랑이니까 참아야 해 라고 넘기기보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하고 자신을 살펴보는 게 필요해 보여요. 맑은 물그릇 카드는 상대를 분석하라는 카드가 아니라 내 안의 물결을 먼저 보라는 카드예요. 상대가 어떤 말을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들은 내가 왜 그렇게 아팠는지, 왜 그렇게 기대했는지, 왜 쉽게 놓지 못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해수관음 카드에서 마음을 씻고, 금줄 카드에서 경계를 세우고, 맑은 물그릇 카드에서 진심을 비춰보는 흐름이 이어지니까요. 이번 분들 전반부는 아주 선명하게 나를 편안하게 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는 시간으로 보여요. 관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번 분들이 예전처럼 계속 맞추기만 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면 마음이 다시 흐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기준을 부드럽게 세우고 내가 원하는 관계의 온도를 분명히 알게 되면 애정운이 훨씬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원문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전반의 끝에 있다는 건 이번 분들이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랑의 형태를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여요. 발원문 카드는 속으로만 참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글이나 말로 정리하는 흐름입니다. 나는 연락이 자주 오는 사람이 좋아. 나는 애매한 관계보다 서로 확인되는 관계가 편해. 나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랑보다 안정감을 주는 사랑을 원해. 이런 식으로요. 단순히 상대가 나를 좋아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넘어서 내가 어떤 사랑 안에서 편안한 사람인지 적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분들 중에는 사랑에서 원하는 게 분명한데도 막상 상대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확인받고 싶은데 쿨한 척하고, 사실은 서운한데 이해하는 척하고, 사실은 더 다정한 표현을 받고 싶은데 나는 그런 거 없어도 돼 하고 넘기는 거죠.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오래 속일 수가 없어요. 발원문 카드는 이번 분들에게 조금 더 솔직해져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를 몰아붙이는 솔직함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가 알아주는 솔직함부터 시작하면 좋겠어요. 이번 분들 지금 흐름에서 먼저 봐야 할 건 결론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에요. 이 사람이 나에게 올지, 연락이 올지, 관계가 진전될지 궁금하실 수 있지만 카드들은 그보다 먼저 이번 분들의 마음을 정돈하고 있습니다. 물처럼 흐트러진 감정을 해수관음 카드가 감싸고, 금줄 카드가 나를 지킬 선을 세우고, 맑은 물그릇 카드가 진심을 비추고, 발원문 카드가 내가 원하는 사랑을 말하게 해요. 이 네 장은 서로 따로 노는 카드가 아니라 이번 분들의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한 장면처럼 이어집니다. 이번 달에는 상대에게 맞추는 것보다 내 마음의 기준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편안하려면 마음이 숨쉴 공간이 있어야 하거든요. 내가 계속 눈치를 보고 계속 기다리고 계속 의미를 해석해야 하는 관계라면 그 안에서 내가 너무 작아질 수 있어요. 반대로 내 마음을 맑게 보고 부드럽지만
분명한 선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애정 표현을 스스로 인정하면 관계도 조금 다르게 보일 거예요. 이어지는 흐름에서는 이 마음 정리가 현실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상대나 외부 분위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차분히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번 분들 마음이 조금 정돈되고 나면 현실 관계에서는 어떤 장면이 펼쳐지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홀레 카드가 나와요. 홀레 카드는 단순히 결혼만을 말한다기보다 관계 안에서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어지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번 분들 마음속에는 애매한 상태로 오래 머무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만나고 있다면 서로 어떤 마음인지, 앞으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느 정도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기분 따라 연락하고 좋을 때만 다정하고 불편한 이야기는 피하는 관계라면 이번 분들 마음이 더 이상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홀레 카드가 앞에 발원문 카드와 이어지니까요. 이번 분들이 이번 달에 원하는 사랑은 조금 더 분명해 보여요. 가볍게 설레는 것도 좋지만 그 설렘이 나를 계속 불안하게 만든다면 마음이 지칠 수 있잖아요. 이번 분들은 겉으로는 부드러워도 관계에 대한 기준이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이 깊어질수록 안정감, 책임감, 서로에 대한 예의가 중요해지는 분들로 보여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상대가 나에게 얼마나 자주 다가오느냐보다 그 다가옴 안에 진심과 일관성이 있는지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옆에 밀회 카드가 나와요. 이 카드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밀회 카드는 마음의 끌림이나 은근한 설렘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밖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애매함도 같이 가져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분명히 묘한 분위기는 있는데 관계 이름이 또렷하지 않거나 상대가 완전히 공개적으로 다가오지 않거나 주변 상황 때문에 마음을 숨겨야 하는 장면이 있을 수 있어요. 이번 분들 중에는 이 사람 마음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확실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하고 느꼈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미로의 카드는 상대를 나쁘게 단정하는 카드로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관계 안에 아직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건 분명히 보여줍니다. 상대가 조심스러운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혹은 이번 분들에게 마음은 있지만 책임 있는 표현까지는 아직 망설이는 흐름일 수 있어요. 그래서 홀레 카드와 밀회 카드가 나란히 나오면 이번 분들 안에서는 안정적인 관계를 원하지만 현실에서는 아직 조금 숨겨진 분위기, 조심스러운 분위기, 확정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같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번 분들이 그 애매함을 무조건 견디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끌린다고 해서 내가 불편한 상황까지 다 이해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차분히 봐야 해요. 상대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건 그 사람의 속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들이 그 속도 때문에 계속 마음을 다치고 있다면 내 속도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사랑은 한쪽이 계속 맞추는 방식으로만 오래가기 어렵거든요. 이번 분들이 원하는 관계의 모양을 스스로 낮추지 않는 게 필요해 보여요. 그 다음에 행복한 가족 카드가 이어집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서 흐름이 조금 따뜻해져요. 앞에서 밀회 카드가 보여준 애매함이 있었다면 행복한 가족 카드는 이번 분들이 결국 마음 깊은 곳에서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애정을 원한다는 걸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일상 속에서 서로를 자연스럽게 챙기고 큰 말보다 작은 행동으로 마음이 확인되는 관계요. 연락 하나에도 눈치 보지 않고 같이 있을 때 내가 과하게 꾸미거나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이번 분들에게는 그런 사랑이 잘 맞습니다. 행복한 가족 카드는 꼭 지금 관계가 바로 안정된 결론으로 간다는 뜻으로만 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번 분들이 어떤 사랑 안에서 가장 편안해지는지 보여주는 카드예요. 이 카드는 마음의 집 같은 느낌입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흔들려도 돌아오면 숨이 쉬어지는 곳, 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도 받아들여지는 곳, 내가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은 곳. 이번 분들이 진짜 원하는 건 자극적인 설렘만이 아니라 이런 안정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상대가 주는 설렘보다 상대와 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한지를 꼭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만약 현재 만나는 분이 있거나 썸의 흐름에 있는 분이라면
이번 달은 두 사람이 관계의 분위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기예요. 다만 그 확인이 꼭 거창한 대화로만 오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약속을 지키는지, 말과 행동이 비슷한지, 내가 서운함을 말했을 때 회피하지 않는지, 작은 일상에서 나를 존중하는지, 이런 부분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이번 분들은 그런 작은 장면들을 잘 봐야 합니다. 말은 다정한데 행동이 흐릿한지, 표현은 서툴러도 책임감이 있는지 차분히 구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녀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수호처럼 들어오면 이번 분들의 매력이 다시 부드럽게 살아나는 흐름으로 봅니다. 선녀 카드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억지로 꾸미는 매력이 아니라 마음이 안정되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빛에 가까워요. 이번 분들이 스스로를 너무 낮추지 않고 내 마음의 기준을 인정하고 내가 원하는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상대에게 맞추느라 나를 잃을 때보다 내가 나를 편안하게 세울 때 애정운이 더 좋아집니다. 선녀 카드는 또 주변의 부드러운 도움도 보여줘요. 친구의 소개, 가벼운 모임, 취미나 외부 활동 안에서 기분 좋은 시선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분들이 지금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너무 좁아져 있었다면 이번 달에는 시야를 조금 넓혀보시는 게 좋아요. 꼭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 매력이 그 사람 하나의 반응에만 달려있지 않다는 걸 스스로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웃을 수 있는 자리,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들, 내 기분이 밝아지는 활동을 조금씩 다시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홀례 카드, 밀회 카드, 행복한 가족 카드, 선녀 카드가 이어지는 후반 흐름을 보면요. 이번 분들의 애정운은 애매한 끌림과 안정적인 사랑의 기준 사이에서 내가 어떤 관계를 선택할지 정리하는 달로 보여요. 상대나 외부 흐름 안에 설렘은 있습니다. 다만 그 설렘이 충분히 투명한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번 분들이 원하는 사랑은 분명히 따뜻하고 안정적인 쪽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간다고 해서 내 기준을 너무 낮추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이번 달에는 내가 원하는 관계의 조건을 아주 현실적으로 적어보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락의 편안함, 약속의 성실함, 서운함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 서로를 숨기지 않는 태도처럼요. 그리고 또 상대가 애매하게 다가올 때 바로 맞춰주기보다 나는 이런 관계가 편해 라는 마음을 먼저 스스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예쁘게 돌보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 보세요. 옷차림을 바꾸거나 머리를 정리하거나 좋아하는 향을 쓰는 작은 일도 괜찮아요. 선녀 카드는 이번 분들이 자신을 돌볼수록 애정의 흐름도 같이 부드러워진다고 보여줍니다. 이번 분들 전체 흐름은 사랑 안에서 나를 잃지 않고 내가 편안한 관계의 모양을 다시 찾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와의 끌림은 분명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끌림이 나를 계속 불안하게 한다면 이번 달에는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조금 서툴더라도 이번 분들의 마음을 존중하고 관계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려는 태도를 보여준다면 천천히 마음을 열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맑고 편안한 쪽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번 분들은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한 분들이고 그 사랑은 애매함 속에서만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분명하고 여러분 마음이 숨 쉴 수 있는 방향으로 천천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3번 분들 리딩 들어가기 전에 짧게 안내 드릴게요. 지금 구독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궁금한 한 가지 질문을 무료 타로로 봐드리는 이벤트를 함께 하고 있어요. 마음에 오래 걸려있던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 분들 흐름은요, 먼저 말씀드리면 마음 안에 다시 살아나는 설렘이 분명히 보여요. 그런데 그 설렘이 아주 편하게 활짝 열린 느낌은 아니고 조심스럽게 손끝만 내밀어 보는 느낌에 가까워요. 맨 앞에 선녀 카드가 나오는데요. 이 카드는 3번 분들 안에 있는 매력과 감정의 섬세함을 먼저 보여줍니다. 누군가를 좋아할 때도 그냥 확 달려가는 분들이라기보다 상대의 분위기, 말투, 작은 반응까지 살피면서 마음을 키워가는 분들로 보여요. 그래서 겉으로는 크게 티를 내지 않아도
안쪽에서는 이미 여러 번 마음이 움직였을 수 있습니다. 선녀 카드는 3번 분들이 이번 달에 누군가의 시선을 받을 수 있다는 흐름도 같이 보여줘요. 꼭 대단히 극적인 만남이라기보다 누군가가 3번 분들을 다시 다르게 보거나 3번 분들의 분위기가 전보다 부드럽고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머리를 바꾼다든지 옷차림을 조금 다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말투가 한층 차분해지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인상이 남을 수 있어요. 특히 3번 분들은 억지로 꾸미는 매력보다 마음이 안정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빛이 더 크게 작용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선녀 카드가 마냥 밝게만 흐르지는 않아요. 옆에 바로 방울 카드가 이어지거든요. 방울 카드는 신호입니다. 아주 작은 알림, 마음을 깨우는 소리,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느낌이에요. 3번 분들 마음속에 이건 뭐지? 하고 한번 멈추게 하는 장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무심코 던진 말이 오래 남거나 평소와 다른 눈빛이 느껴지거나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혹은 우연히 그 사람 소식을 듣게 되는 식으로요. 크지 않은데 이상하게 마음에 울림이 남는 신호입니다. 3번 분들, 혹시 요즘 이런 적 있으셨을까요? 내가 너무 의미를 부여하는 건가? 하고 스스로를 살피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분명 그냥 넘길 수도 있는 일인데 이상하게 다시 생각나고 그 사람의 말투 하나가 마음에 걸리고 별것 아닌 연락 하나에도 기분이 조금 달라지는 느낌이요. 방울 카드는 그런 순간을 보여줍니다. 아직 관계가 선명하게 드러난 건 아니지만 마음이 깨어나는 소리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신호를 너무 급하게 결론으로 묶지 않는 거예요. 방울 소리는 시작을 알릴 수 있지만 그 소리만으로 모든 상황이 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3번 분들은 감이 좋은 분들이라 작은 변화를 잘 느끼실 수 있는데 그만큼 불안도 빨리 올라올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건지, 그냥 친절한 건지, 내가 기대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혼자 마음이 커지는 건지 자꾸 확인하고 싶어질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차분히 봐야 해요. 카드가 말하는 건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은 마음을 천천히 다루는 게 좋다는 쪽입니다. 그 다음에 소금 카드가 나옵니다. 여기서 흐름이 정화 쪽으로 바뀌어요. 선녀 카드와 방울 카드가 설렘과 신호를 보여줬다면 소금 카드는 3번 분들 마음 안에 남아있던 불편한 기운을 씻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전 관계에서 받은 상처, 혼자 좋아하다가 지쳤던 기억, 나만 기대한 것 같아서 민망했던 마음, 혹은 상대의 애매한 태도 때문에 스스로가 작아졌던 경험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신호가 와도 마음이 곧장 열리기보다 먼저 겁이 나는 겁니다. 소금 카드는 3번 분들에게 지금 마음이 조심스러운 건 이상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다시 끌리면서도 예전처럼 아프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사랑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고 싶은 본능에 가깝습니다. 한번 크게 흔들린 사람은 작은 바람에도 문을 꼭 닫게 되잖아요. 3번 분들도 그런 시기를 지나오신 것 같아요.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해도 속으로는 이번에는 나만 진심이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 카드가 나왔다고 해서 마음을 차갑게 닫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새롭게 볼 준비를 하라는 뜻에 가까워요. 과거의 사람과 지금의 사람을 같은 자리에서 보지 않는 것, 예전의 상처로 현재의 가능성을 전부 막아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상대의 신호를 보더라도 내 마음이 너무 오염된 불안으로 먼저 반응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3번 분들에게 중요해 보여요. 사랑이 다시 들어오려면 마음의 방도 조금 환기가 되어야 하거든요. 옆에 이어지는 살풀이 카드가 이 흐름을 더 깊게 풀어줍니다. 살풀이 카드는 막혀있던 감정이 풀려나가는 카드예요. 3번 분들은 그동안 마음속에 참아둔 것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데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 서운한데 말하지 못했던 마음, 기다렸지만 티 내지 못했던 마음, 혹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면서 넘겼던 순간들이요. 그게 쌓이면 마음 안에서 작은 응어리가 됩니다. 살풀이 카드는 그 응어리를 조금씩 풀어내는 장면으로 보여요. 이 카드는 3번 분들이 이번 달에 감정적으로 한번 정리되는 순간을 겪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꼭 눈물이 난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 내가 그동안 이래서 힘들었구나
하고 스스로를 이해하게 되는 느낌이에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봤는지만 궁금해하던 마음에서 내가 왜 그렇게 불안했고 왜 그렇게 조심스러웠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3번 분들의 애정운은 조금 달라져요. 상대에게 끌려가는 흐름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이해한 상태에서 관계를 바라보는 흐름으로 바뀝니다. 선녀카드에서 3번 분들의 매력이 살아나고 방울카드에서 작은 신호가 울리고 소금카드에서 과거의 불안을 씻어내고 살풀이카드에서 오래 묶인 감정이 풀리는 흐름입니다. 이 4장은 3번 분들의 전반 애정운을 아주 조심스럽지만 아름답게 보여줘요. 마음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상처 없이 가볍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전의 아픔을 지나오면서 더 신중해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3번 분들은 이번 달에 설렘이 오더라도 자신을 재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를 빨리 확인하는 것보다 나는 이 신호를 편안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나를 먼저 보는 거예요.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행동 앞에서 내가 너무 불안해지는지 아니면 조금 기분 좋게 바라볼 수 있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3번 분들은 감정이 깊은 만큼 한번 마음을 주면 쉽게 대충 지나가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 이번 달에는 내 마음이 천천히 열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세요. 한 가지 조심스럽게 권해드리고 싶은 건 이번 달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더라도 너무 숨기기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큰 고백이나 빠른 결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벼운 미소, 편안한 대화, 부담 없는 안부처럼 작은 표현부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울카드가 작은 신호라면 3번 분들도 아주 작은 신호로 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금카드와 살풀이카드가 함께 있으니 예전 상처 때문에 지금의 가능성을 모두 의심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조심하는 마음은 필요하지만 나를 닫아버리는 방식이 되지는 않게요. 3번 분들 전반 흐름은 다시 설레고 싶지만 상처 때문에 먼저 마음을 씻고 풀어야 하는 시기로 보입니다. 이건 느린 흐름이지만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을 정리한 뒤에 들어오는 인연은 더 건강하게 볼 수 있습니다. 3번 분들의 매력은 이번 달에 분명히 살아납니다. 다만 그 매력을 누군가에게 확인받기 전에 먼저 스스로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아직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다시 설렐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예전의 상처가 지금의 나를 전부 막을 필요는 없다는 것, 이 부분을 천천히 기억해 주세요. 이어지는 흐름에서는 이 설렘과 정리가 현실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는지 차분히 보겠습니다. 3번 분들 마음 안쪽에서 설렘이 다시 살아나고 오래 묵은 감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뒤에 현실 관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짝사랑 카드가 나와요. 이 카드는 이름만 들으면 마음이 조금 무거워질 수 있는데 너무 단정해서 보지는 않을게요. 짝사랑 카드는 한쪽 마음만 있다는 뜻으로만 끝나는 카드가 아니라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아직 균형을 찾지 못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3번 분들 쪽에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의미를 살피고 더 오래 기다렸을 수 있어요. 혹은 상대도 관심은 있지만 표현이 서툴러서 3번 분들만 혼자 마음이 커지는 것처럼 느꼈을 수 있습니다. 3번 분들, 이 흐름은 조금 차분히 봐야 해요. 짝사랑 카드가 나오면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장면이 보입니다. 내가 먼저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상대가 올린 작은 말 하나에도 의미를 붙이고 괜히 나 혼자 너무 앞서가나 싶어서 다시 마음을 접는 모습이요. 그런데 이상하게 완전히 접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방울 카드가 이미 작은 신호를 울렸고 선녀 카드가 3번 분들의 매력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가능성이 아예 없는 흐름이라기보다 아직 서로의 마음이 같은 온도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 가깝습니다. 옆에 밤길 나그네 카드가 이어집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관계가 혼자 결정되기보다는 주변 상황, 거리감, 타이밍 혹은 사람들 사이의 분위기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요. 밤길을 걷는 사람은 길을 아예 모르는 게 아니라 어둡기 때문에 천천히 걸어야 하잖아요. 3번 분들의 애정 흐름도 그래요.
마음은 있는데 지금은 너무 빠르게 확신을 잡으려 하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다가올 듯 말 듯 하거나 상황이 애매하게 바뀌거나 두 사람 사이에 직접적인 대화보다 주변 흐름을 통해 마음을 확인하게 되는 장면이 있을 수 있어요. 밤길 나그네 카드는 혼자 너무 많은 결론을 내리지 말라고도 말합니다. 3번 분들은 마음이 깊어서 혼자 생각을 많이 이어가실 수 있어요. 상대가 답장을 늦게 하면 관심이 없는 건가 싶고 한번 다정하게 말하면 다시 기대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마음이 꽤 피곤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가 보여주는 건 아직 길이 끝난 게 아니라 어두워서 천천히 확인해야 하는 길이에요. 그러니 이번 달에는 상대의 한두 가지 반응만 보고 마음을 확 닫거나 반대로 모든 기대를 걸기보다 조금 더 넓게 흐름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의 환영 카드가 나옵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밝아져요. 앞에 짝사랑 카드와 밤길 나그네 카드가 조금 조심스럽고 외로운 길이었다면 금의 환영 카드는 3번 분들이 다시 자존감과 매력을 회복하는 장면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느낌, 내가 그동안 혼자 마음 졸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순간, 혹은 상대나 주변에서 3번 분들을 다시 좋게 보는 흐름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카드는 3번 분들이 사랑 앞에서 작아지기보다 다시 당당해지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다고 보여줍니다. 이게 꼭 상대가 갑자기 크게 고백한다는 식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3번 분들이 내가 너무 부족해서 안 된 건 아니었구나 하고 마음을 회복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의 호감 어린 시선이 들어오거나 그동안 멈춰있던 관계에서 작은 진전이 보이거나 혹은 3번 분들 스스로가 더 이상 예전 상처에 묶이지 않고 한 걸음 밖으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금의 환향 카드는 3번 분들에게 다시 빛을 비춰주는 카드예요. 사랑이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나답게 서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마지막에 동작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참 따뜻해요. 동작 카드는 순수한 신호, 가벼운 시작, 너무 무겁지 않은 마음의 교류를 보여줍니다. 3번 분들, 애정운은 이번 달에 아주 큰 결론을 억지로 내기보다 작은 대화나 편안한 접점에서 다시 풀릴 가능성이 있어요. 부담스럽게 마음을 확인하려고 하면 서로가 조심스러워질 수 있지만 가벼운 안부, 자연스러운 웃음, 짧은 대화 속에서는 오히려 분위기가 부드럽게 열릴 수 있습니다. 동작 카드는 3번 분들에게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해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늘 깊고 무거워야만 진심인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작게 웃고 편하게 말을 걸고 대단한 의미를 붙이지 않은 순간들이 관계를 살려주기도 합니다. 3번 분들은 이미 마음 안에서 많은 걸 생각해 오셨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오히려 조금 단순하게 다가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계속 계산하기보다 나는 지금 이 대화가 편안한가, 이 사람 앞에서 내가 너무 긴장하지는 않는가를 느껴보는 게 좋겠습니다. 짝사랑 카드, 밤길 나그네 카드, 금의 환향 카드, 동작 카드가 이어지는 후반 흐름을 보면요. 3번 분들의 애정운은 처음엔 혼자 마음을 많이 쓰는 듯 보여도 결국에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작은 시작을 다시 만들 수 있는 흐름입니다. 다만 그 시작은 아주 극적으로 문이 열리는 방식이 아니라 어두운 길에서 작은 등불 하나를 발견하는 것처럼 천천히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번 달 3번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조급하게 확인하려는 마음보다 내 매력을 믿고 작은 신호를 부드럽게 주고받는 태도입니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 달에는 너무 깊은 말부터 꺼내기보다 가벼운 안부나 편안한 대화로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또 상대의 반응을 보면서 내 마음을 너무 낮추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답이 늦다고 해서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상대가 서툴다고 해서 내가 더 애써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3번 분들 스스로가 좋아 보이는 자리에 한번 나가보세요. 모임이든 산책이든 사진을 바꾸는 일이든 괜찮아요. 금의 환향 카드가 말하듯이 이번 달에는 3번 분들이 다시 본인의 빛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3번 분들 전체 흐름은 작은 신호가 마음을 깨우고 오래된 불안을 씻어낸 뒤 다시 자신감 있게 사랑을 바라보는 달로 보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단정해서 말하기보다 지금은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를 천천히 살피는 게 좋아요.
가능성은 있지만 3번 분들이 혼자 모든 무게를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은 혼자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서로 조금씩 다가오며 확인되는 일이니까요. 이번 달에는 마음이 너무 무겁지 않게 작은 설렘은 살리고 오래된 상처는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3번 분들의 흐름은 조용하지만 분명히 다시 밝아지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4번 분들 리딩 들어가기 전에 짧게 안내 드릴게요. 지금 구독자분들을 위해 마음에 걸리는 질문 한 가지를 무료 타로로 봐드리는 작은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혼자 고민하던 부분이 있으시면 편하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 분들 흐름은요, 먼저 말씀드리면 마음이 굉장히 깊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셨을 수 있는데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쉽게 말로 꺼내지 못한 감정이 오래 고여 있어요. 맨 앞에 우물 카드가 나오거든요. 이 카드는 얕은 물이 아니라 한참 들여다봐야 바닥이 보일까 말까 한 깊은 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4번 분들은 누군가를 가볍게 좋아하는 흐름이 아니에요. 한번 마음에 들어오면 오래 보고 오래 생각하고 쉽게 마음을 거두지 못하는 분들로 보여요. 우물 카드는 감정이 깊다는 뜻도 있지만 그 감정을 밖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4번 분들 중에는 내가 이만큼 신경 쓰고 있다는 걸 상대가 알까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상대에게는 덤덤하게 굴었는데 혼자 있을 때는 그 사람 말 한마디를 오래 떠올리고 작은 표정 하나를 마음속에서 여러 번 다시 꺼내보는 느낌이에요. 겉으로는 잔잔한데 속은 깊게 출렁이는 물, 딱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옆에 부채 카드가 이어져요. 우물 카드가 깊이 고인 마음이라면 부채 카드는 그 마음에 바람이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멈춰있던 감정의 변화가 생기고 숨 막히던 생각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이에요. 4번 분들은 그동안 마음을 안쪽에 오래 담아두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먼저 표현하지 않았거나 서운한 마음이 있어도 상대에게 부담 줄까봐 조용히 삼켰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는 그 감정이 그대로 고여있기보다 어떤 식으로든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 부채 카드는 갑자기 큰 사건이 터진다기보다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신호로 보여요. 예전에는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기다리는 쪽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이 마음을 계속 이렇게 두는 게 맞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거예요. 혹은 상대의 태도를 보면서 마음이 조금 식거나 반대로 어떤 작은 변화 때문에 다시 기대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부채질을 하면 공기가 바뀌듯이 4번 분들의 애정운도 답답했던 자리에 바람이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4번 분들 혹시 요즘 마음이 이상하게 왔다 갔다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루는 그래도 이 사람인가 보다 싶다가도 또 하루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신경 쓰고 있지 싶어지는 마음이요. 이게 우물카드와 부채카드가 같이 있을 때 자주 보이는 흐름입니다. 깊은 마음은 그대로 있는데 그 마음을 둘러싼 공기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4번 분들이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의 방향을 다시 정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적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들어오면 저는 4번 분들이 사실은 자신을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더 다치고 싶지 않다. 이번에는 내가 너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부적 카드는 상대를 밀어내는 카드라기보다 내 마음이 더 이상 함부로 흔들리지 않도록 작은 보호막을 두르는 카드예요. 4번 분들은 사랑할 때 꽤 많이 참는 편일 수 있어요. 상대가 명확하지 않아도 혼자 이해해 보려고 하고 상대가 느리게 다가와도 이유를 찾아주고 내가 서운한 순간에도 먼저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하다 보면 마음 안에 피로가 쌓입니다. 부적 카드는 이제 그 피로를 그냥 넘기지 말라고 말해요. 상대를 좋아하는 마음과 나를 보호하는 마음은 같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좋아한다고 해서 내 마음을 다 열어두고 상처까지 다 받아낼 필요는 없거든요. 이 부적 카드가 우물 카드 뒤에 있다는 건 4번 분들이 깊은 감정을 가진 만큼 상처도 깊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관계를 볼 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만 보지 말고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조심스럽게 다뤄주는 사람일까? 도 같이 보셔야 해요.
표현은 서툴러도 진심이 조심스러운 사람이 있고 말은 달콤해도 내 마음을 쉽게 흔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4번 분들에게 필요한 건 후자보다 전자에 가깝습니다. 마음이 깊은 분일수록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37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전반의 끝에 있다는 건 4번 분들의 애정운이 하루아침에 결론 나는 흐름은 아니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그런데 그 시간이 그냥 답답하게 기다리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기도 37 카드는 정성이 쌓이는 카드이고 반복되는 마음 돌봄의 카드입니다. 한번 말하고 끝나는 감정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내 마음을 살피고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우는 흐름이에요. 4번 분들은 지금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있더라도 그 관계에 바로 몸을 던지기보다 천천히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봐볼게요. 상대에게 마음이 남아있을 수 있고 관계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도 아예 닫혀 있지는 않지만 4번 분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흔들리면 예전의 불안이 반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 37 카드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일정하게 돌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괜찮다가 내일은 무너지는 마음을 탓하지 말고 그때마다 다시 나를 붙잡는 연습이 필요해 보여요. 우물 카드에서 깊은 속마음이 드러나고 부채 카드에서 답답한 공기가 움직이고 부적 카드에서 나를 지키려는 보호막이 세워지고 기도 37 카드에서 마음의 중심을 다시 쌓아가는 흐름입니다. 이 4장은 4번 분들이 이번 달에 사랑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 앞에서 나를 잃지 않기 위해 천천히 정돈되는 과정을 보여줘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은 여전히 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깊은 마음을 상대의 반응에만 맡겨두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4번 분들, 지금 흐름에서 먼저 봐야 할 건 결론보다 내 마음의 안전입니다. 이 관계가 다시 이어질지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카드들은 그보다 먼저 4번 분들의 마음이 너무 깊은 곳에서 혼자 버티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내 마음을 조금씩 바깥으로 꺼내 보셔야 해요. 말로 하기 어렵다면 글로 적어 보셔도 좋고 혼자 산책하면서 마음을 정리해 보셔도 좋아요. 중요한 건 계속 아무렇지 않은 척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가지 권해드리고 싶은 건 이번 달에는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기 전에 내 기준을 먼저 세워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에 상처받는지, 어떤 태도에서 불안해지는지, 어떤 관계 안에서 편안한지 차분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너무 깊이 가라앉는 날에는 일부러 몸을 움직여 보세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이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방 안 공기를 환기하는 것도 좋아요. 부채 카드가 말하듯이 마음도 가끔은 바람이 통해야 덜 무거워집니다. 4번 분들 전반 흐름은 깊이 숨겨둔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천천히 중심을 세우는 시기입니다. 이건 느리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이에요. 4번 분들은 사랑을 가볍게 다루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달의 작은 변화도 마음 안에서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해요. 지금은 누군가에게 모든 답을 받으려 하기보다 내가 나에게 먼저 편안한 답을 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어지는 흐름에서는 이 깊은 마음이 현실 관계에서 어떤 판단과 결실로 이어지는지 차분히 보겠습니다. 4번 분들 마음 안에서 깊게 고여있던 감정이 조금씩 움직이고 스스로를 지키려는 힘이 생긴 뒤에 현실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폭포 수령 카드가 나와요. 이 카드는 굉장히 강한 감정의 정화처럼 느껴집니다. 조용히 흐르는 물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줄기 아래에 서서 마음을 씻어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4번 분들 애정운은 이번 달에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 안에서 한 번은 깊게 마주해야 할 감정이 있어요. 폭포 수령 카드는 버티는 힘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동안 4번 분들이 누군가를 생각하면서도 쉽게 말하지 못했고 상대에게 확인하고 싶으면서도 자존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한 걸음 물러났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카드가 나오면 마음을 계속 덮어두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편해지기 어렵습니다. 나는 괜찮아 하고 넘겼던 감정들이 사실은 괜찮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이건 4번 분들을 힘들게 하려는 흐름이 아니라 마음을 더 맑게 만들기 위한 과정에 가까워요. 폭포 아래에서는 소리가 크게 울리잖아요. 내 목소리도 잘 안 들릴 만큼 물소리가 세게 들릴 때가 있어요. 4번 분들 마음도 그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상대의 태도, 지나간 말, 내가 놓친 타이밍, 혹시 나만 깊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너무 크게 울려서 정작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는 잘 들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폭포 수령 카드는 그 소음 속에서도 내 중심을 잡는 연습을 하라고 말해요. 상대가 어떻게 움직이든 내가 이 관계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서고 싶은지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옆으로 명부판관 카드가 이어집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판단의 시간이 들어와요. 다만 차갑게 누군가를 심판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더 이상 흐릿하게 넘기지 말아야 할 지점을 조용히 확인하는 카드입니다. 4번 분들은 이번 달의 마음속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이 관계를 계속 마음에 품고 갈지, 조금 거리를 두고 바라볼지, 아니면 상대에게 조심스럽게 확인을 시도해 볼지 말이죠. 중요한 건 이 판단이 충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오래 참아온 마음 끝에서 나오는 정리라는 점입니다. 명부판관 카드는 묵은 일을 마주하게 하는 카드이기도 해요. 4번 분들 중에는 예전부터 같은 문제를 반복해온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애매하게 굴면 나는 기다리고, 상대가 조금 다가오면 다시 마음이 살아나고, 그러다 또 멀어지면 혼자 깊이 가라앉는 흐름이요. 이번 달에는 그 반복을 그냥 넘기지 않게 됩니다. 이 패턴이 나에게 정말 괜찮은가? 하고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이 조금 아플 수는 있지만 4번 분들에게는 필요한 질문으로 보여요. 여기서 너무 급하게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명부판관 카드는 분명한 판단을 말하지만 그 판단을 당장 바깥으로 크게 발표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먼저 내 마음속에서 정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상대에게 바라는 최소한의 태도는 무엇인지, 내가 더 이상 반복하고 싶지 않은 상처는 무엇인지, 이 관계가 나를 더 깊게 만드는지 아니면 더 외롭게 만드는지 차분히 봐야 해요.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봐보겠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 있어도 그 마음이 나를 계속 무너뜨린다면 관계의 방식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할머니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들어오면서 흐름이 조금 부드러워져요. 할머니 카드는 매섭게 몰아붙이는 조언이 아니라 오래 살아본 사람이 조용히 등을 두드려주는 느낌입니다. 4번 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누군가의 강한 말보다 그래, 네 마음이 그럴 수 있지 하고 알아주는 따뜻한 시선이에요. 4번 분들은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했을 수 있어요. 마음이 깊은 것도, 쉽게 정리하지 못한 것도, 상대를 오래 생각한 것도 괜히 내가 약해서 그런 것처럼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카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마음이 깊은 사람이라 오래 아팠던 것뿐이라고 말해주는 카드예요. 할머니 카드는 또 현실적인 지혜를 줍니다. 감정만 따라가면 다시 흔들릴 수 있고, 자존심만 세우면 마음이 더 외로워질 수 있으니 둘 사이의 균형을 잡으라는 흐름입니다. 상대가 보고 싶다면 그 마음을 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리움 때문에 나를 낮추지는 않아야 해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면 조심스럽게 물어볼 수 있지만 답을 얻기 위해 내 마음을 전부 내던지는 방식은 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4번 분들에게 필요한 사랑은 긴장 속에서 버티는 사랑이 아니라 깊은 마음을 편안하게 놓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산 신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수호처럼 들어오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움의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혼자서만 해결하려고 하면 마음이 자꾸 깊은 우물 안으로 들어가지만 바깥의 조언이나 환경 변화가 4번 분들을 조금 더 편안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어요. 남산 신카드는 큰 소리로 드러나는 도움보다 은근히 길을 열어주는 중재자 같은 기운입니다. 누군가의 현실적인 조언, 우연한 만남, 마음을 정리하게 만드는 대화, 혹은 상대와의 관계를 다르게 보게 만드는 계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카드가 마지막에 있다는 건 4번 분들이 이번 달에 완전히 혼자 남겨지는 흐름은 아니라는 뜻으로 보여요. 물론 결정을 대신해주는 사람은 없겠지만 마음을 더 넓게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특히 너무 혼자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조용히 털어놓거나 감정이 너무 깊게 가라앉는 날에는 장소를 바꿔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늘 같은 공간에서 같은 생각을 반복하면 마음이 더 무거워질 수 있거든요. 남산신 카드는 조금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듯이 관계를 한 발 떨어져 보라고 말합니다. 폭포 수령 카드, 명부 판관 카드, 할머니 카드, 남산신 카드가 이어지는 후반 흐름을 보면요. 4번 분들의 이번 달 애정운은 깊은 감정을 씻어내고 반복된 문제를 판단하고 자신을 다정하게 돌본 뒤 더 넓은 시야로 관계를 바라보는 흐름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남아있더라도 그 마음이 4번 분들을 계속 힘들게만 해서는 안 돼요. 사랑은 깊을수록 더 조심히 다뤄져야 합니다. 4번 분들의 마음은 가볍지 않기 때문에 상대도 그 마음을 가볍게 대하지 않는지가 중요합니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이번 달에는 마음이 너무 복잡해질 때 상대의 행동을 해석하기 전에 내 감정을 먼저 적어보세요. 나는 지금 서운하다. 나는 확인받고 싶다. 나는 더 이상 애매함이 힘들다. 이렇게요. 그리고 또 오래 반복된 관계 패턴이 있다면 그걸 한 줄로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계속 기다리는 쪽이었는지, 내가 계속 이해하는 쪽이었는지, 내가 계속 말을 삼키는 쪽이었는지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혼자 결론을 끌어안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짧게라도 이야기해 보세요. 조언을 그대로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밖으로 꺼내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번 분들 전체 흐름은 깊은 마음이 정화되고 오래된 관계의 패턴을 조용히 판단한 뒤 나를 더 편안하게 지키는 방향으로 가는 달입니다. 상대와의 흐름은 아직 완전히 닫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버티는 건 4번 분들에게 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번 달에는 상대의 마음보다 내 마음의 안전을 먼저 봐주세요. 내가 이 사랑 안에서 숨을 쉴 수 있는지, 내가 나답게 말할 수 있는지, 내가 너무 오래 혼자 견디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질문에 솔직해질수록 4번 분들의 애정운은 더 맑아집니다. 오늘 4가지 리딩 모두 각자의 흐름이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중요한 건 마음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는 거였어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도 기다리는 마음도 정리하고 싶은 마음도 모두 여러분 안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응원 남겨주시고요. 간절한 고민이나 혼자 정리하기 어려운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된 안내를 천천히 확인해 주세요. 마음 닿는 분들만 편안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